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3과목 PC 운영체제 4장 유닉스에 대해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닉스의 어떤 개요, 그죠?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닉스는 주로 서버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서버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그래서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그죠? 그래서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로서 소수가 공개된 개방형 시스템이라는 거. 소수한테 공개된 어떤 개방형 시스템을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식성이 높고 또 장치, 프로세서 간의 호환성이 높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닉스의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크기가 작고 이해하기 쉬운 거, 그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유닉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많은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망 관리용 운영체제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계층적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입출력을 통해서 명령어들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닉스의 어떤 특징을 묻는 질문들이 시험에 조금씩 종종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닉스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 구성에는 커널, 또 쉘, 유틸리티,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널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얘는 유닉스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들의 어떤 프로세스, 메모리, 파일, 프로세스, 주변 장치를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드웨어를 어떻게 보호하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 이런 것들을 유닉스 어떤 시스템에서 하는 어떤 핵심 역할, 그래서 커널이 이것들이 한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쉘인데요. 쉘은 명령어 해석기 command.com 그래서 명령어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중간 매개 역할, 그다음에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능한 거 이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스의 어떤 커맨드캄 이런 것들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유틸리티 또 프로그램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죠. 그래서 문서 편집기, 뭐 번역 번역기, 그 다음에 전자우편, 기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일반 사용자가 어떤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스에서는 외부 명령어에 해당하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에디터나 이런 컴파일러, 인터프린터, 디버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시스템의 구성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닉스의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포인터를 펜을 꺼내고 쉘의 종류입니다. 이 쉘의 종류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쉘은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명령어를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해석해서 커널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어떤 명령 인터프린터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단말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입력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쉘이라고 하고요. 이 어떤
도스의 command.com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도 이 쉘의 특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쉘의 종류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쉘의 종류는 버리널 셀에서 프로그램 크기가 작아서 시스템의 자원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실행이 빨라서 이 프로그램이 적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유니셀 시스템의 최초의 어떤 쉘로 이렇게 기본 프린터 또 달러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여러분들 이 프롬프트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C셀은 대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셀로 C 언어와 유사한 이 기본 프롬프트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 프롬프트가. 그리고 또 커널 셀이 있는데요. 이거는 버너리 셀을 이 기반으로 해서 C 셀의 기능을 추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셀이 기본 프롬프트가 %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쵸?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 셀 브러는 이 셀의 기반으로 C 셀을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 이 유닉스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계층적 트리 구조를 갖는다는 거. 계층적 트리 구조를. 그리고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디스크 블록으로 분류해서 배치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트 블록, 슈퍼 블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슈퍼블록에 아이노드 그런 것도 있죠. 아이노드 블록, 데이터 블록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트 블록, 그 다음에 슈퍼 블록, 아이노드 블록, 그 다음에 데이터 블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부트 블록은 뭘까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세요. 부팅 시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블록이고요. 슈퍼 블록은 전체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블록. 이것을 슈퍼 블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이노드 블록이 있어요. 이 아이노드 블록은 유닉스에서 파일 및 디렉토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 이런 거를 아이노드 블록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블록은 디렉토리별로 이렇게 디렉토리 엔트리와 또 실제 파일에 대한 데이터에 저장한 이 블록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의 우리가 기본 형식, 유닉스 명령어의 기본 형식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명령어, 프롬프트 명령어, 그리고 옵션, 매개 변수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뭐죠? 셀 종류에 따라 다르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셀 종류에 따라 다르게 표시가 되죠. 뭐뭐 있었죠? 달러도 있었고,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 그 다음에 샵, 이렇게. 이런 것들로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명령어는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해주세요. 명령어는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명령어와 옵션 사이에 반드시 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 지정에는 이렇게 이음 표시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스템의 프로세스 관련 명령어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시면 kill, fork, exec, finger, 그 다음에 ps, ping, login, logout, 패스, 어드 이런 것인데, 네, 그 다음에 who, mount,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로gin부터 보시면요, 유닉스 시스템의 사용을 위해서 최초로 접속하는 것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죠. 패스워드는 로깅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간의 비밀번호 설정 및 변경. 그 다음에 로그아웃은 종료하는 거 작업을 그래서 로그아웃 또는 exit를 입력합니다. who는 현재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는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요. time은 커맨드 실행 시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man은 명령어에 대한 도움말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ping,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의 연결 상태를 점검할 때 이 ping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닉스의 핵심 명령어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S, 그죠? 얘는 현재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우리가 표현할 때 LS라고 합니다. IS가 아니라 LS죠. LS로 이렇게 리스트.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cat, 그래서 텍스트의 파일의 화면을 출력할 때 CAT, 그 다음에 CP, 과일 복사, 카피할 때 CP, 그 다음에 MV 파일 이름 변경합니다. move나 rename 뭐 이렇게 바꿀 때, 그 다음에 RM은 파일을 삭제, remove 할 때, 그 다음에 PWD 작업적인 어떤 디렉토리의 경로를 표시할 때 이렇게 PWD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죠. print working 디렉토리 해서 PWD입니다. 그 다음에 CD는 이동할 때예요. 그 다음에 mkdir 생성, 우리가 mk 하면 생성, rm은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그 다음에 more는 파일 내용을 한 페이지 한 명씩 출력할 때, 그 다음에 ch모드가 있는데요. 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사용의 어떤 권한의 속성을 변경할 때 ch모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사 필기 4과목의 정보통신 일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1장 정보통신의 개요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차례차례 보려고 합니다. 1반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정보통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조금씩 출제가 나오는 부분, 빈도가 이제 높아지는 것을 조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정보통신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에 의해서 통신처리 기능과 또 정보처리 기능은 물론 정보의 어떤 변화, 저장 과정이 추가된 형태의 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죠. 정보통신은 전기통신, 정보 전송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를 더한 게 정보통신이라는 거. 전기의 어떤 통신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의 범주에 포함되는 데이터 통신을 정보통신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이 뭘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 매체를 사용해서 아날로그 형태의 음성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날로그로, 그죠? 왜냐면 소리, 신호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의 발달을 배경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컴퓨터와 각종 통신기기 상위에서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이진 정보와 0과 1을 송수신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통신에서는 이 이진 정보 0과 1을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데이터 통신은 또 뭐가 되죠? 예, 데이터 전송 기술 더하기 데이터 처리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데이터 전송 기술 및 더하기 이제 플러스 데이터 처리 기술 했을 때는 이게 데이터 통신이구나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나왔네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정보통신의 3요소예요. 정보원, 수신원, 정보매체 이렇게 세 개로 정보통신의 요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보원은 정보를 입력받아서 전송하는 장소, 이게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신원은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소. 그렇죠. 수신하는 장소. 그리고 전송 매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원과 수신원을 연결하는 하나의 매체. 이것을 통신회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의 3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원, 수신원, 정보매체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징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징은 고속이죠. 그리고 고품질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고속이고 고품질의 전송이 가능한 거.
그쵸. 그 다음에 고도의 오류 제어 방식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대형 컴퓨터와 대용량 파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은. 그리고 분산 처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용량, 그리고 이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 그쵸. 대용량이고 광대역이라는 거. 그리고 거리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죠.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그죠. 통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우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음성용 전용 회선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송수신 방식하는 거 있으시죠? 그래서 모뎀을 통해서 저중속의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기존 전화 교환망의 이용. 그래서 기존 전화 교환망의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통신의 보급, 확산,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광대역 회선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광대역 모뎀을 사용해서 이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광대역 회선을 이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용 회선을 이용하게 되죠. 이것을 PCM 방식이라고 하죠. PCM 방식. 그래서 이 PCM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 음성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유닛을 사용하게 되고요. 데이터 전용 교환망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회선 교환이나 패킷 교환 방식을 이용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 종합정보통신망 ISDN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회선으로 음성, 문자, 화상 이런 것을 디지털로 이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떤 부분들이 발전되면서 이 종합정보통신망으로 발전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통신 시스템 중에서 기본 구성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은 이렇게 데이터 통신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의 전송과 처리에 대해서 나누어지는데요. 이 전송은 단말장치, 데이터 전송회선, 통신 제어장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송할 때는 우리가 단말장치, DTE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전송회선, 통신 제어장치, CCU가 필요하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하는 데서는 우리가 컴퓨터, 그죠? 컴퓨터로 처리하게 되죠. 이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전송의 부분, 그죠? 전송계의 부분, 그리고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컴퓨터가 처리하게 되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기본 구성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말장치 DTE라고 나와 있죠. 얘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단말장치는 데이터의 통신 시스템과 외부 사용자의 접속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점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장치, 이것을 단말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기능이나 어떤 전송을 제어하는 기능, 기억 기능을 여기에서 단말장치 DTE에서 사용된다는 거, 수행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신호 변환 장치 DC가 있습니다. 이 신호 변환 장치는 컴퓨터나 단말 장치의 데이터를 통신회사에 적합한 신호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제 변환하는 거 있기 때문에 아니면 통신회선의 신호를 컴퓨터 단말 장치의 데이터로 이렇게 변경하는 신호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래서 통신회선에 따라서 사용되는 기기가 뭐 다르겠죠. 네, 그런 것들 신호 변환 장치 DC 그리고 통신 회선이 있습니다. 이 통신 회선은 단말 장치에 입력된 데이터 또는 컴퓨터에 처리된 결과가 실질적으로 전송되는 전송 선로 이런 선로 회선 이런 것들. 그래서 유선 매체에는 이런 꼬임선, 동축 케이블, 감성용 케이블이 사용되고요. 무선에는 뭐 라디오 전파, 지상 마이크로파,
위성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이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선 매체 뭐 꼬윤서, 동층 케이블, 감성류 케이블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또 통신 제어 장치 CCU가 있는데요. 이 통신 제어 장치는 이 통신 회선 그리고 주 컴퓨터 사이에 위치해서 이들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장치를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이 기능에는 정기적인 결합, 회선 제어, 전송 제어, 동기 및 오류 제어 등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컴퓨터, 호스트가 있는데요. 얘는 단말 장치에 보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통신 회선을 통해서 단말 장치로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장, 발생률이 가장 낮은 거, 이것을 호스트를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온라인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도 체크를 할 수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단말 장치, 통신회선, 정송 제어 장치 이게 온라인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처리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이죠. 일단 오프라인 시스템은 단말장치 컴퓨터 통신 어떤 회선을 직접 연결되지 않은 형태로서 중간에 사람 또는 기록 매체가 개입되는 거, 그걸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료 입력과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정보 운반을 사람이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말 장치와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할 기록 매체가 필요한 게 이 오프라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걸로 우리가 뭐 있죠? 온라인 시스템 있죠. 이 온라인 시스템은 뭐죠? 네, 데이터가 발생한 단말 장치, 데이터를 처리한 컴퓨터가 통신회선을 통해 직접 연결하는 형태. 그죠? 컴퓨터와 통신회선이 직접 연결돼서 데이터 통신 중간에 사람 혹은 기록 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통신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작업에 이 온라인 시스템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말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어떤 통신 제어 장치, 통신 회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은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시분할 처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일괄 처리는 말 그대로 처리한 데이터를 일정 양이나 일정 기간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전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탁기에 우리가 어떤 뭐 의류들을 다 넣었다가 한꺼번에 빨잖아요. 그게 효율적이고.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은 그런 부분입니다. 처리된 결과 또한 일정 양이나 일정 시간 모았다가 전달하는 방식. 그래서 뭐 어떤 급여 관리, 긴급을 요하지 않는 과학기술 업무에 이것들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실시간 처리는 뭘까요? 요거랑 좀 틀리겠죠. 실시간 처리랑은 데이터가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방식. 은행 업무, 그쵸? 우리가 돈을 입출금하고 송금하는 거. 예약 업무, 예약도 지금 예약을 빨리 해야 되죠. 아니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각종 조회 업무, 이런 것들은 실시간 처리가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있죠. 시분할 처리.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쪼개서 여러 개의 단말 장치로 정해진 시간, 타임 슬라이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가능해진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 장치가 정해진 시간 동안 컴퓨터를 혼자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요. 또 이 단말 장치와 사용자 컴퓨터 사이에 정보 전송이 대화하듯이 수행하기 때문에 대화형 처리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분할 처리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의 처리 형태에는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 오프라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일괄 처리 시스템,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리고 시분할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실시간 처리가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즉시 처리하는 거, 그죠? 은행 업무, 예약 업무, 각종 조회 업무를 사용하죠. 그래서 거래를 처리하거나 질의응답,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궁금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 응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시세나 일기예보 이런 것들도 거기에 선택하고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은행 계좌 이체 업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네, 실시간 처리에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